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일제히 커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잠시 숨을 고르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와 재건축 기대 심리로 다시 뛰는 형국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면적 273제곱미터가 250억 원의 올해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 들어 용산구와 서초, 강남구 등지에서 매매가 100억 원을 넘는 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회 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이슈가 돼서 뉴스 기사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던 초등학교인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다 함께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죄송해요, 저희 오늘 하루만 놀게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초등학교와 가까운 아파트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는 이 초품화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 가치를 높게 좀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가치 있는 부동산에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늘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꽤 많은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주말 맞이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많으시죠? 또 지금 대선이라든지 전국 혼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초대하실 것 같습니다. 뭐 문제 있겠습니까? 좋은 부동산 갖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내가 또 좋지 않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나 소액 투자 아니면 갈아타기 또 내 집에 대한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고 또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럴까요? 투자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흐름 놓치지 않고 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몇 개 살펴볼게요. 뒷번호 437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잠실동 잠전초등학교 인근의 빌라를 5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재개발은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재개발을 보고 좀 길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셨겠지만 5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아주 좋은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전초등학교 인근의 빌라라고 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잠실동이죠. 잠실동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잠실동에 가면 우리 잠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옆에 우리 잠전초등학교가 있고요. 이 잠전초등학교 인근에 빌라를 매수를 하셨는데 이 빌라를 5년 됐다고 했습니다. 5년. 아마도 5년 전쯤이면 한 몇천 투자하셨을 거예요. 뭐
한 3, 4천 투자하셨겠죠. 그때도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셨고 또 요즘 보니까 뭐 삼전동 인근으로 해서 우리 뭐 석촌 고분역 사이에 또 삼전동 이쪽에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재개발에 대한 이슈, 재개발 이슈가 이제 우리 잠실동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잠실동 인근 아니면 방이동 인근 이쪽은 아직까지 노후도가 무르익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투자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자료를 보신다고 하면 지금은 잠실동에 투자할 때는 아니다. 차라리 다른 지역에 먼저 시작하는 지역을 투자를 해서 그 시세 차익을 본 금액으로 잠실동에 다시 들어오셔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잠실 일대도 재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이라고 하면 요즘 뭐 우리 민간 재개발 많이 하죠. 신속통합계획도 다 민간 재개발입니다. 그런 재개발들은 이 노후도를 봐야 되는데 이 노후도가 30년 기준으로 해서 30년 기준입니다. 30년 기준으로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67%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화가 되었죠. 더 완화가 됐습니다. 왜? 아무래도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을 재개발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이 노후도라는 법적 기준이 67%로 꽉 막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완화를 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잠실동 인근은 아직까지 30년 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직 아니고요. 조금 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지나야지 30년 인근으로 해서 60% 이상의 재개발 기준에 적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있다가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니고 이 재개발의 형태를 빌린 이 모아타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모아타운.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전체에 100군데 이상의 모아타운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서울시에서 이제 완급 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아타운을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주민 제한. 자,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 노후도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20년으로 잡았습니다. 20년. 이게 중요하죠. 20년으로 잡아서 이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67% 이상이 되면 50%죠. 모아타는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67%가 아니고 67%보다 더 낮은 50% 기준으로 바꿔놨어요. 50%만 넘으면 모아타운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모아타운도 같은 재개발 형태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 형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0% 기준으로 했는데 이 50% 기준을 넘으면 너네들이 만약에 주민들끼리 합심을 해서 모아타운을 진행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허가해 줄게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자, 많이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예전 같은 기준에는 주민들의 동의서 30% 이상만 되면 이 공모 조건에 공모를 신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강화를 시켰죠. 60% 이상 동의서를 거두오면 된다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죠. 이 잠실동, 서충동 일대, 뭐 삼전동 일대가 다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노후도가 50%는 다 넘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특히나 지금 잠년초등학교 인근으로 했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요. 다 돌려보니까 거의 한 75% 이상, 75%에서 80%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75에서 80% 이상 노후도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를 60% 이상 거두면 됩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도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끼리 합심을 해서 내가 한번 재개발을 진행을 해서 아파트를 한 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민들끼리 소통만 잘 하셔가지고 이 일대에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 제안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구청에다가. 구청에 법정 요건은 충분히 만족을 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전에 뭐 한 3천만 원 생각하겠습니다. 3천만 원 기준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투자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들어가요. 최소한 1억 정도는 투자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 모아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변에 재개발에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이미 여기 투자를 하시는 이상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향후 전망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뭐 부동산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참에 여기에 잠실동 얼마나 입지가 좋습니까, 그죠? 입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우리 한번 아파트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합심을 해서 동의서를 한번 걷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만약에 걷는다라고 하면 뭐 시세는 바로 올라가겠죠. 자. 특히나 우리 지금 강남 일대, 압구정, 청담동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삼성동, 대치동 등등 다 비싼데 왜 비싸죠? 지금은 잠실동 일대, 잠실이 아니고 반포동 일대 이쪽에 아파트 가격들이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축은 이쪽으로 넘어온다 말이죠. 왜? 코엑스 인근으로 해서 여기에 GBC가 들어오죠. GBC 그리고 국제교류복합단지 이 잠실 인근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반포에 있는 축이 우리 잠실이 가까운 삼성동 인근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받는 쪽이 어디다? 잠실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보유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쭉 보유하기를 권하겠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상승하는 여건을 내가 한번 혜택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민들의 동의를 모아서 한번 모아타운으로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가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향후 같이 살펴봤을 땐 긍정적으로 계속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보자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또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709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하나 투자를 했습니다. 구청 접수까지 완료가 된 곳인데 제가 투자한 물건은 현재 짓고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자주 강의를 해주셨던 이 권리산정 기준일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일단 투자는 하셨다고 했고요. 제가 뭐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셨던 사업이 역세권 시프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죠. 역세권 재개발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역세권 시프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죠. 지금 현재 구청에 접수를 하셨다고 했고요. 구청에 접수를 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구청에 접수한 상태인데 현재 지금 신축 중이다는 거죠. 신축 중이다. 이제 선분양을 하셨나 봐요.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혹시나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 이 기준일 때문에 청산이 되지 않을까 요 걱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전에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만큼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동의서를 제일 최초에 걷습니다. 구획계를 정해서 동의서를 걷고 이 동의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입안 제안을 하죠. 그 제안 상대는 대상이 바로 구청입니다. 먼저 구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한 50% 이상 걷어가지고 구청에다 접수를 합니다. 접수. 지금 현재 이 상태라는 얘기죠. 자, 접수를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통과를 하면 바로 시청으로 다시 구청에서 올리죠. 후보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나면 시청에서 선정위가 열리죠. 선정위에 열려서 바로 후보지 선정을 합니다. 후보지 선정을 하고 그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제 정비 계획 수립을 하죠. 수립을 합니다. 요 수립을 했는 안입니다. 이때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을 주민들에게 알려줍니다.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죠.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 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구역 지정이 된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역세권 활성화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를 지금 취득을 하셨고 이 구역 내에 신축 중인 물건을 취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청산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일단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 기준일인데 이거는 모아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신속입니다. 신속. 이것도 지금 신속 통합이기 때문에 우리 역세권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날, 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인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역세권 활성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업인 역세권 시프트는 어디냐? 바로 이 정비계획 수립을 공람 공고하는 날, 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구청에 접수했는 날이 기준이 아니에요. 구청에 접수했는 날이 기준이 아니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수립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람 공고일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구청에 접수했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일단 접수해서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빠르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대단지로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건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게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하고 그걸 넘어간다 하더라도 시청에서도 이 역세권 지역이 만약에 여기 뭐 우리 아무 중심역이 아닌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지역 중심이라든지 광역 중심의 역, 그러니까 레벨이 좀 높은 역이다라고 하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검토하는데 기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보지 선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을 이제 그때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업체가 들어가서 끼어가지고 진정한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만들어내는 기간이 보통 한 1년은 걸립니다. 1년. 기본적으로 1년은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구청에 접수를 했는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신축 중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1년 이내에 1년 6개월 정도 이내에 당연히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준공이 돼버리면 권리산정 기준이라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아직까지도 멀었기 때문에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상상만 하시면서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잔금을 치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지역이 만약에 좀 더 좋은 지역이고 또 특히나 여기기 때문에 역 가까운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선택을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거기다가 입지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 걱정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문자 사연 주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심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제가 거주 중에 네. 마곡 수명산 파크하고 네. 전세 주고 있는 광운대 미성 아파트 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매도 후에 마포 삼성 아파트, 네. 그다음에 청구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네. 그다음에 성수의 롯데캐슬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좀 뽑아놨거든요. 네. 네, 요거를 갈아타기 하면 어떨까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과 투자해 놓은 집 두 개를 모두 매도해서 똘똘한 한 채로 좀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네, 조금 네. 그쪽에 가깝고요. 네. 혹시 이거 아니래도 다른 곳이 더 추천할 곳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거주 중인 게 마곡 수명산 파크 아파트, 그리고 전세 주신 게 광운대 미성 아파트 말씀 주셨고 네. 관심 있게 보신 아파트는 마포구 삼성 아파트, 청구 이편한 세상 아파트, 그리고 성수역 롯데캐슬까지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일지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재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마곡에 거주를 하시고 또 네. 광운대 미미삼이죠. 네, 네, 미미삼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 채는 일단 일반 과세로 네, 매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죠. 네, 미성 그러면 아파트를? 지금 그 미성 아파트는 임대- 언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요. 그 임대사업자 4년 끝나고 네, 예, 2000 일단 임대사업자는 완료가 됐다는 거네요. 네, 201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미성 아파트는. 2019년도 매수하셨고요. 네, 네. 네, 2019년도에 매수하셨고 이제 4년 단기 임대로 넣으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는 완료가 된 상태고 네. 그러면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미상 아파트를 만약에 먼저 매도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마지막에 남은 주택은 거주했는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네. 가능한 거죠. 네. 어쨌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곡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언제 매수를 하셨죠? 그거는요. 2016년도. 2016년에요. 네. 네, 잘하셨네요. 네, 일단 네 투자도 잘 하셨고, 자, 네. 하지만 이제 이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차익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미성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먼저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곡에 있는 지금 현재 수명산 파크라고 그러셨죠. 네. 수명산 파크를 비과세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죠. 네. 자, 이렇게 정석으로 매도를 하시게 되면 두 개 다 매도를 하시게 되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생기나요?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 자금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갈아타기. 네. 당연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언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저 집 팔리는 대로 갈아타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네. 상급지로 네. 갈아타기 하는 거는요. 바로 네. 즉시 해야 되는 거죠. 네, 즉시. 네. 예, 이거는 누가 말씀하시더라도 동일하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좋지 않은 물건들을 두 개 갖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똘똘한 채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갈아타시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마포나 아니면 청구역 인근이나 성수나 다 좋습니다. 대상이. 네, 다 그래요?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네. 네.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차피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의 목적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주변 환경을 보고 그리고 내 직장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거주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요? 네, 무방해요. 왜냐? 지금 일단 목적이 거주니까. 예, 거주고 직장은 상관없어요. 네, 직장 상관없이 하셨으니까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군데 중에 어느 곳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그래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투자 쪽으로 네. 좀 더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네. 한 15억이라 그러셨잖아요. 15억. 네. 자, 네. 15억이면 네. 우리가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아파트들 15억대 아파트들 지금 말씀하셨던 아파트들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죠. 완성이 된 아파트죠. 네. 그러면 이 완성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시세에 따라갑니다. 시세. 네. 자, 일반적으로 시세에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우리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만큼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아파트 가격이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합니다. 네. 네, 남들 오를 때 오르고 남들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취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아파트들을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오르는 아파트를 취득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면 네. 이 아파트가 완성돼 있는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파트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는 뭐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밖에 뭐와- 없습니다. 예? 재건축. 재건축. 네. 예. 아니면 리모델링. 네. 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다른 아파트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죠. 네. 그죠? 그런데 내가 사는 재건축 아파트는 남들보다 더 오릅니다.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우리 서울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없어요. 네. 앞으로 공급이 더 급감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축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제일 시세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향후에 만약에 신축으로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로 관심이 더 몰리겠죠. 네. 왜냐하면 신축이 이제 없으니까 나올 게. 네. 예,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내가 조금의 몸테크를 한다. 거주는 내가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투자성을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가게 되면 남들이 조금 오를 때 나는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예. 이런 아파트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딜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죠. 네. 그게 어디냐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성수동 좋잖아요. 네. 네, 성수동이 좋고 네. 이 성수동이 좋은 이유는 뭐 지금 현재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상권이 굉장히 발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이게 일일이 다 겹쳐가지고 시세에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 특히나 또 서울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숲. 네. 네, 서울숲이 있고 이 서울숲 안에 옛날에 그 삼표 레미콘 공장 있죠. 네. 그 레미콘 공장이 철수를 하고 여기에 지금 GBC가 들어오죠. 네. 네, 업무지구가 들어옵니다. 네. 자, 미래 업무지구가 들어오고 복합센터입니다. 여기가 들어오게 되고 또 한강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한강이 있다 보니까 요 지역 인근으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아파트를 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바로 여기 위에 보시면 응봉 대림 1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네. 응봉 대림 1차 아파트. 거기도 실은 봤어요. 네, 응봉 대림 1차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앞으로 향후 네. 이 삼표 레미콘 공장이 GBC로 재탄생을 하게 되고 서울숲이 있고 어차피 여기는 한강 조망입니다. 네. 네, 한강 조망의 재건축 대상입니다. 재건축. 네. 그래서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시세가 더 빨리 움직였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조금 더 네. 투자에 가중치를 둔다라고 했을 때 네. 응봉 대림 1차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소장님 그 마포 삼성은 재건축 앞으로 가능성이 낮나요? 아, 네, 좀 적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우리 봤을 때 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한 가지 딱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이 아파트 단지가 갖고 있는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해요. 네. 네, 그 대지 지분이 최소한 11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네. 네, 11평 이상이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네. 내가 1000세대가 예를 들어서 요런 만제곱의 땅이 있다고 할게요. 만제곱의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아파트가 한 10,000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10,000세대. 자, 그러면 1제곱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새 아파트를 지어도 1제곱까지밖에 못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가 10,000세대가 아니고 5,000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제곱인 거예요. 네. 네, 2제곱이면 여기다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봤을 때 1제곱이면 한 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5,000세대를 허물어 가지고 1만 세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조합원들은 5,000세대를 갖고 가게 되고 나머지 5,000세대가 남죠. 네. 이 세대를 5,000세대를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네. 분양을 해서 사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지 못하고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 안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으로 진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응봉 대림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대지 지분이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재건축이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잖아요. 지어지고 나면 20억이 훌쩍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시세를 보고도 주민들이 재건축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림이요? 대림 2차? 네, 대림 1차입니다. 1차. 네. 네. 네,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똘똘한 한 채로 뭉치는 전략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지만 조금 더 방향을 투자 쪽으로 기울여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살펴보자 조언 드리면서 한 지역 일러드렸습니다.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셔도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73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3년 전에 용답동에 빌라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이 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이 마음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소식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들려오거든요. 용답동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3년 전에 용답동 빌라를 투자했다고 하셨습니다. 3년 전에 굉장히 핫했죠. 여기 인근이. 자, 용답동을 한번 좀 가볼까요? 여기 용담역, 답신리역 요 사이가 이제 용답동입니다. 용답동. 아시다시피 청계 리버뷰 자이가 이제 작년에 분양을 해가지고 청약을 했었죠. 그때 뭐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84 같은 경우에 84제곱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3억에
분양을 했었죠. 일반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주변에 이제 거래하는데 거의 한 17억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한 4억이 지금 올랐다라고 청약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4억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나머지 재개발이 예전에 진행을 하다가 못했던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재개발을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그 3년, 4년 전에 이때 많이 붐이 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지역이 아주 좋습니다. 왜? 역을 2개를 끼고 있죠.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시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프트입니다.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운영 기준이 좀 바뀌어 버렸죠. 운영 기준이 예전에는 이 운영 기준이 면적에 상한이 없었습니다. 면적이 아무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운영 기준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면적을 3만 제곱 이내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역세권 재개발로 좀 추진하기가 동력이 좀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민들께서 역세권 시프트가 아니고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신속으로 한번 해보자. 신속 통합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동의서를 거뒀었습니다. 그래서 뭐 1구역, 2구역 나눠가지고 1구역, 2구역 나눠가지고 재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토지를 또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반대를 좀 하셨어요. 반대가 접수가 되니까 구청에서 뭐 별 수 있습니까? 반대 동의 요건을 다 만족을 해가지고 가져와 버리니까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효력을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신속 통합 계획을 추진할 수 없도록 정지를 시켰습니다. 정지. 요게 언제였냐? 2024년 8월이었습니다. 8월. 자, 그러면 1년 동안 정지를 시켜놨다 그랬죠. 그러면 1년이 풀릴 때가 언제입니까? 2025년 8월이 되겠죠. 올해입니다. 올해 8월에 이제 다시 신속 통합으로 구청에 접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는 그런 땅들,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재책을 좀 시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로와 가까운 부분들, 그리고 시장과 가까운 부분들, 이런 상가가 발전해 있는 부분들은 재책을 시키고 다시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갈 곳은 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무너지질 않았어요. 이 일대의 전체 노후도가 원래 재개발을 진행하려면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30년 이상 된 주택이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80%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성을 따져볼 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여기 가깝잖아요. 여기 가깝고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 혜택. 요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역을 끼고 있고 500m 반경 안에 있으면서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을 해주겠다. 준주거로 상향을 하면 바로 500%나 400%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용적률의 상향 혜택이 일반적인 시속통합기획 재개발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개발로 진행이 안 된다. 재개발 주민들이 워낙 반대해가지고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도심 복합 개발이죠. 복합 개발. 요 내용을 제가 강의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요 도심 복합 개발로 진행을 하면 준주거로 당연히 똑같이 상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준주거 상향과 동시에 1.4배의 용적률 혜택을 더 줍니다. 그러면 500% 용적률을 받는다라고 하면 1.4배를 하면 700%까지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으로 재개발 아니면 재개발이 아닌 도심 복합 개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재개발의 추진 의지,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추진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여기를 3년 전에 투자를 하셨지만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보통 연세가 많이 드시면 반대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들의 자식들은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파트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설득을 많이 해서 동의서를 잘 걷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 구역들만 잘 제척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입지 자체가 동대문구, 용답동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부여하시면서 좀 마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재개발 진행이 될 곳이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재개발의 시세 차익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 하신 분들만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다. 마음 편하게 먹고 가져가자 조언 드렸으니까 언제든 마음이 좀 흔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죠. 뒷번호 500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혼부부입니다. 도남동 한신한진 아파트 25평형에 현재 거주 중인데 매도하고 같은 아파트 33평형으로 이주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집이 좁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녀님. 신혼부부시고 한신 아파트 도남동 25평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거주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혼부부시니까 얼마 안 됐겠죠. 자, 여기 한신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많이 추천도 드렸던 아파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로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직장을 종로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 명동 쪽에 갖고 계신 분들 다 이쪽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지가 큽니다. 이 단지가 약 한 4,500세대 정도 되죠. 4,500세대. 자, 거기다가 이제 97년식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연한이 이제 다 돼가죠. 다 돼가고.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호재로 여기 성북 1구역 그리고 예전에 성북 3구역이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또 동선 이런 동서문 2가 이런 쪽에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자, 그러면 재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 향후에 한 10년 이내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가격이 많이 비싸죠. 비싸지면 많이 오릅니다. 신축이 재개발로. 그래서 여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이 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우리 성북의 도남동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올라갑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찼다, 많이 비싸다 싶으면 사람들은 주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라 그러잖아요. 주변을 보게 되면서 한신 아파트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신 아파트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신축 아파트가 또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또 신축 아파트가 오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형국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도남동 한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5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25평에서 33평으로 갈아타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갈아타시면 좋죠. 좋은데 저는 일단은 반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25평에서 33평대를 갈아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최소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자금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아직까지도 1억에서 1억 5천에서 2억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우리 그 성북에 한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아타는 거 물론 좋습니다. 좀 더 넓은 아파트로 가니까 내가 거주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에 투자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한 채를 더 요거는 이제 진짜 실질적인 투자죠. 투자. 한 채에서는 거주를 하시고 자, 한 채 더 투자를 해놓습니다. 투자를. 자,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일시적 2주택의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뭡니까?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 언제? 요거를 사고 나서 3년 이내면 됩니다. 3년 이내. 3년 이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도남동 한진 아파트 25평을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자, 비과세를 받는 그 3년 동안 만약에 한 채를 더 투자해놨는 이 아파트가 됐든지 빌라가 됐든지 이 한 채 더 투자했던 집이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향후에 내가 갈아탈 때 그죠?
33평으로 갈아타십시오. 3년 뒤에 갈아타시고 왜냐? 비과세를 요건을 만족하고 얘를 또 팔면 더 많은 자금으로 뭉칠 수가 있잖아요. 둘 다 어차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비과세, 이것도 비과세. 그죠? 왜냐? 취득을 하고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한진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나는 그냥 1주택자예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해놓으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받아가지고 둘 다 비과세 받아서 더 좋은 아파트에 33평대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게 요 한 채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 실질적으로 나중에 내가 3년 뒤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하시는 게 좋잖아요.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세미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들로 아직도 3년 정도 지나면 얼마든지 더 벌 수 있는 갈아타기 할 때도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제가 이번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33평대 더 편한 평형대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아직까지 신혼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문택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만 더 좋은 지역에다 투자를 해놓으시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세미나에 꼭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꼭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네. 네, 거주를 좀 편하게 하는 것보다 아직은 젊으니까 조금 더 투자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또 양승복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 목요일 제가 1시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소액투자처, 유망한 소액투자처입니다. 소액투자처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액투자를 한다고 잘못 어디다 투자를 해놓으면 그 소액이 계속해서 소액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투자고 아무래도 또 양승복 소장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액투자가 나중에 고액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다 오셔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액 투자 내가 뭐 상관없습니다. 1억, 2억, 3억, 4억 뭐 다 지금은 요즘은 다 소액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고 또 우리가 재개발 투자 요즘 재개발 투자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 투자할 때 또 유의해야 될 사항들 있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혼자 투자할 때도 소액으로 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소액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고액이 될 수 있게 그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역시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고요. 오늘 문자 사연 중에서도 역세권 시프트에 투자하신 분의 사연도 있었는데 예전부터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선호하시는 지역하면 이 역세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역세권 투자가 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수장님께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네, 역세권 투자 제목이 역세권 투자를 주목하자입니다. 역세권 투자를 주목하자. 도시 계획계에서도요, 우리 전체 국토를 향후에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킬 때 가급적이면 요즘 탄소 중립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역 주변을 좀 강화시켜서 고밀도로 좀 개발을 하자. 그래야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역세권 투자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세권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알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뭐 역세권에 투자를 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역 주변이 좋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임장을 가셔가지고 막 역 주변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막 투자하려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적어도 박성재 TV 부동산 고민 상담 요 코너를 보시는 분들만큼은 좀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역세권 재개발이 아닌 재개발로 진행될 수 없는 지역에다 투자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내가 지금 1억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그 10년 뒤에도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만약에 역세권 재개발로 바뀔 수 있는 지역,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하시게 되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재개발로 투자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알고 계십니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룰을 알고 하셔야 돼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보는 역세권은 뭐냐? 역으로부터 500m입니다. 500m.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500m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00m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장기전세 주택이죠.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에 혜택을 주죠.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게 에너지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500%이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줍니다. 자, 예전에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없었어요. 역세권이 없었습니다. 역세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용적률이 보통 한 250에서 300% 정도까지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신속통합기획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역세권 500m 안에 들어오고 요거는 이제 하나가 플러스 추가가 되죠. 간선도로,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면 용적률을 200에서 300이 아니고 500%로 준주거로 상향시켜 줄게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세권. 자, 그리고 하나 더 법이 새로 또 제정이 되었죠. 도시복합개발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법이 2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도 보면 뭐 파주라든지 아니면 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 입법 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역 주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역세권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역 반경 500m 이내면 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만들어줄게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이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세권을 많이 보시는데 그죠? 역세권을 많이 봅니다. 역세권을 많이 보는데 다 요 역 주변으로 가지고 요 역 주변에 이런 데 가서 가지고 물건을 취득하려고 막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역 주변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 주변이나 아니면 주요 가로 주역 주변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서울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이 지역들은 아파트 개발로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갈 수는 있는데 가는 게 조금 어렵다. 더 어렵다. 안 그래도 재개발 진행하기가 힘든데 더 어려운 허들까지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행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빼고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역 주변이면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주요 가로 주변에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재척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 역 주변 그리고 역 주변에 역과 역 사이에 주요 가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으로 상권도 발전이 돼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들도 다 잡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 사업이 가는 투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가는 지역들도 똑같이 역 주변을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 그리고 주요 가로에 벗어나 있는 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 이런 지역들을 잘 찾아보셔서 투자를 해놓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 해놓으십시오. 자, 역세권 활성화 뭐 용적률 많이 상향을 시켜주니까 좋다 해가지고 역 주변으로 가는데 너무 역 가까이 가지 마시라. 그리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시라. 좀 주거 지역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라. 상권이 발전이 안 돼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지역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지역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어디다? 세미나를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세권이라고 해서 바로 역 근처, 역과 붙어 있는 곳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좀 주셨는데 그런 곳이 어딘지, 그럼 어디 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다음 주 목요일 1시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재개발 강의 또 소액투자처에 대한 정보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목 소장 꼭 찾아오시고요. 전화 주셔서 먼저 예약을 하시고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종종 있네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